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PC 지수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은 약간 줄인 채 마감했지만 오늘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AI 관련주들 엔비디아 비롯해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뚜껑 열어보니까 핵심이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또 지속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장 분위기 살펴봤을 때 반도체, 전기차가 함께 좋았기 때문에 국내장도 조금 기대할 요소 가져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시죠. 일단 어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오픈 이후 시장은 세론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2월 26일 방송자에서 함께 고민한 내용이었죠. 반도체, 오늘 결국 저 PBR 쪽에 수급을 빼앗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제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장에서는 저 PBR 쪽에 세론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 뺏김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PBR 어제 아침 브리핑 당시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도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는 약간의 실망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은행주 배당락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세론의 영향도 있겠으나 배당락을 앞둔 매도가 조금 선행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같이 나왔던 어제입니다. 그리고 틈새 전략으로 고민해 볼 게 바이오와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어제장에서 바이오가 여전히 강한 시세를 기록했고 2차 전지 내에서 소테마들의 강세도 도드라졌습니다. 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모든 기업,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이 밸류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을 독려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시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다만 기업의 자율 참여로 인해서 강제성이 부족하다라는 점, 구체적인 페널티나 인센티브 내용이 뒤따르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한 실망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 유통, 은행, 운수장비 쪽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다만 일부 종목들 중 다수가 이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5월에 2차 세미나가 있고 6월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등 긴 호흡으로 가게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기업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경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제의 낙폭 축소는 재료 소모열이 아니라 조정 쪽에 힘을 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정책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쪽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온 것이지 엄청난 실망감으로 인해서 매물 출회였다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재료 소멸이 아니라 조정으로 본다면 어제 전해드린 대로 SK증권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 기업 액션이 중간중간 나올 때 분명 반응을 보였던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당장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죠. 자, 이러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다소 많이 빠졌습니다. 저 PBR 종목군이 은행, 증권, 금융, 자동차, 유통, 지주사 대다수 코스피 쪽에 많은 종목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자 코스피가 좀 더 많이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PBR 쪽에서 성장주로 자금 이동이 다시 나타났고 이것은 코스닥 쪽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쪽의 종목군에 좀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도드라졌던 종목군 본다면 알테오젠과 엔캠입니다. 알테오젠 19% 추가 상승, 엔캠도 12% 급등이죠. 알테오젠, 엔캠 모두 다 MSCI 편입 강력 후보입니다. 알테오젠도 모든 조건을 지금 충족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을 좀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섹터 보시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섹터 하나가 전체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섹터 내에서도 이쪽은 빠지고 이쪽은 올라가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 빠지고 다른 쪽이 올라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섹터 내 차별화 움직임, 그것은 종목 장세를 의미합니다. 어제장에서 2차 전지 소테마 강세가 계속됐어요. 전고체, 전구체, 리튬, 낙폭 과대 쪽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캠 여전히 좋은 시세 이어갔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역시나 주가가 22%나 급등하면서 전고체 쪽의 종목들의 강세도 도드라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참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권에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소재단에서는 낙폭과대 쪽에선 LNF가 그래도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은 HBM이 흐름 괜찮았죠. 한미반도체 5% 상승, 그리고 에이징랜드, 디자인하우스 쪽도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사는 흐름 나타납니다. 그리고 QRT 11%, 이오테크닉스, 오로스테크 등의 종목들 강세였고요.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힘을 실어주니까 이쪽으로 확실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드팩도가 추가 상승 기록했고요. 메지온, ABL 바이오, 어제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치매 관련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4% 정도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그 밖에 좋았던 쪽은 하나그룹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8% 정도 올랐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K9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괜찮았죠.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전력이 어제 이제 저 PBR 종목군들 다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또 강세 흐름을 나타냈어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락분을 다 만회하며 올라가는 모습, 어제 5% 이상의 상승이었고요. 지역 난방공사 어제 차트 보면 어지럽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2%로 마감이 됐죠.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실적을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이 시총보다 많이 나오면서 시장은 깜짝 놀라서 상한가를 터치합니다. 그런데 연료비 미수금이 한 번의 회계에 반영된 착시였다라는 분석에 그 상승분을 쫙 반납하게 되죠. 다만 본질로 이런 기대를 키우는 요소가 있었다가 상승폭을 줄였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적자 행진을 기록하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어제 유틸리티 쪽이 괜찮았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나눌 거고요. 급등락 종목군들 좀 살펴보죠. 에브리봇이 어제 무슨 일일까요?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에브리봇이 올해 들어서 정말 좋은 로봇주 내에서도 흐름이 좋았었죠. 360%나 올랐는데 어제 보시면 이렇게 직행해서 하한가로 떨어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당연히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에브리봇 회사 측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런 급등락 종목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을 챙겨볼 거고요. 메디톡스는 이제 비동물성 액상형 이 보툴리는 톡신 FDA 품목허가 심사 거절됐다라는 소식에 어제 실망감에 급락 진행이 됐습니다. 괜찮았던 쪽에서는 실적에 반응해서 성우하이텍이 급등이었어요. 이 종목도 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저 PBR 종목군 중에 하나죠. 영업이익 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유틸리티를 비롯한 급등락 종목들 오늘 조금씩 전략 챙겨갈 거고요. 자,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 바이오의 귀환일 것인가, 알테오젠의 급등이 바이오 쪽의 수급 유입을 자극했는데 알테오젠이 대단하네요. 미담 제조개 마냥 어제 참 좋은 뉴스 등이 계속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머크촉 이슈, 거기에 현대차가 목표가 30만 원을 불렀었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었고 어제 또 추가적으로 전달된 내용 보시죠. 머크의 퀴투르다 EU 시판승인 1단계를 통과했다. 치료제약 기술 이전 관련해서 허셉틴 시밀러 제품 임상을 완료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 작년부터 내년도 바이오 트렌드 중 하나가 이 ADC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ADC 피하주사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때맞춰서 ADC 글로벌 기업인 다이치상쿄가 이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예고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피하주사 쪽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가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시대를 풍미하는 과거에 엄청난 질주를 보였던 바이오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이어집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 나눌 겁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5월 MSCI 편입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가 3, 4월 평균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런 연구학회, 임상 종양학회, 초록 공개와 일정 등등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 보고서 관련한 내용만 조금 조심해 본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종목 선별을 잘 했을 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시기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뉴스로는 반도체 뉴스가 가장 많이 쏟아집니다. 그도 그럴 게 AI가 빅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HBM3E 양산을 한다. 그래서 시기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시장에서 HBM3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3에 대해서 생산분 모두 이미 판매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죠. 거기다가 마이크론 측에서도 HBM 차세대 제품에 대한 대량 생산을 곧 개시할 것이다. 그리고 2분기 중에 엔비디아의 다음 제품인 H200에 납품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내용을 캡처한 거고요. 5세대 HBM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마이크론이 훨씬 더 양산을 앞당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30% 낮은 전력 소비를 마이크론 측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율이나 납품 규모나 이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히 마이크론이 이쪽에 대한 제품 생산을 앞당기고 있다,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것은 SK하이닉스 독점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HBM3E 퀄 승인,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받는 퀄 승인 완료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HBM에서 능력치 차이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시장에서 그래도 선전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HBM 쪽의 점유율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40%, SK하이닉스는 50%, 마이크론은 10%인데 마이크론이 이 부분의 점유율을 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죠.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HBM 쪽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갈 건데요. SK하이닉스 소식이 하나 더 있죠. SK하이닉스가 올해 EUV 노광기 8대를 신규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와, EUV 얘기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EUV가 노광공정, 미세공정 쪽에서는 그동안 꽤 많은 거론이 됐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시장의 관심 바뀌었습니다. 주가로도 보면 EUV 관련주로 대표적인 SNS텍과 동진세미캠 3개월 차트가 다른 반도체 종목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SNS텍과 동진세미캠 모두 다 하락하면서 전혀 관심 밖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조금 낙폭 과대 종목군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 느낌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 관심권역에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 생산에 나서는데 삼성전자 뭐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무디스는 삼성전자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AI 반도체는 높은 수준의 맞춤화와 통합화 역량을 요구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업체로서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엔비디아 등에 납품하는 이슈인데 삼성은 본인들의 칩을 생산해낼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삼성의 강력한 재무 유연성 그리고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R&D나 투자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1조로 전망했고요. 전년 대비 5배 정도 확대한 수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삼성 측에서 HBM 등 이런 좀 SK하이닉스에 밀린 것을 만회하고자 다른 쪽의 루트에 계속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2월 21일경 저희 방송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드렸던
AGI 칩에 대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이 AGI 칩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뉴페이스다라며 이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뭐 네페스 아크 혹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NCN 등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QRT도 흐름이 좋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올해 들어서 QRT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계속된 상승 흐름을 기록하면서 올해 100%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어제도 11%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QRT도 관련주로 왜 제시를 했었을까요? QRT는 뉴페이스를 점검하는 뉴페이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에는 뉴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HBM, 온디바이스 AI, MPU, CXL, AGI 이런 뉴페이스들이 등장을 하면 많은 이들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 반도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이 QRT가 그런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신뢰성 시험 기업인데요. 수명 시험을 한다던가 환경 시험을 한다던가 정전기 시험 혹은 기계 충격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오류가 나 있는지도 검사를 해주기도 하죠. 지금 이 QRT의 고객사로는 종합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다 들어가고요. 팹리스 업체들, 파운드리사, 오스닷,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완제품 모듈사, 현대차 등도 모두 다 고객사입니다. 결국에는 칩이 개발될 때 신뢰성 시험 분석을 QRT에 맡기고 나서 최종적으로 반도체가 양산된다라는 거죠. HBM 반도체처럼 이렇게 적층하고 뭔가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신뢰성 테스트의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QRT도 HBM 밸류체인에 넣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H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칩이 등장하고 칩 경쟁이 심화될수록 QRT를 거쳐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QRT의 Q가 상승할 수 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밸류체인 관련해서 꾸준하게 정리를 해왔었는데 거기에 일단 QRT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새롭게 추가를 한 내용이고요. 제조업은 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검사, 계측 이런 쪽에 관심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검사 장비 업체들이 그래서 최근에 조금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신뢰성 테스트 쪽에서 QRT 이쪽도 일단 밸류체인에 하나 넣어놓고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올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점도 주의하시죠. 자, 반도체 쪽 꾸준하게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살피고 있고요.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어요. PC 데이터 발표 전에 소폭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AI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으나 고민을 좀 줄여주는 목소리 제이미 다이먼이 AI는 버블이 아닌 현실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매수, 액침 냉각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왜 반도체 쪽 이슈가 쉬지 않고 나오느냐? 종목별로 모멘텀이 계속 쏟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 2분기에 엔비디아 납품한다라는 이슈 들려왔고 장비사들 동반 강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IP 업체인 ARM 데이터 센터 제품군에 새로운 IP를 추가했다라는 소식과 로젠블렛에서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소식 등에 폭등했습니다. 10% 올라갔죠. 당연히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니까 반도체 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 쪽 반가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4% 가까운 상승 보였어요. 돈나무 언니가 또 저가 매수에 나섰다. 캐시우드의 움직임 속에 반응을 보여줬고요. 옵티머스의 걸음걸이가 많이 진보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쪽도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리오토가 어제 우리장 오후경에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리오토도 19% 급등하기도 했죠. 반도체도 좋았고 전기차도 좋았다. 오랜만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도 괜찮네요. 비트코인이 5%, 이더리움이 2%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시세에도 반영이 돼서 반도체, 전기차, 블록체인 종목들이 좋았고요. 통신 쪽도 흐름이 괜찮았고 UAM도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 정리를 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전기차 쪽 오늘 국내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으로 봤을 때는 MWC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29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MWC 관련한 모멘텀들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APR 상장 얘기도 나눠볼 건데요. 연결고리에서 MWC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SK 최태원 회장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요청했다. MWC에서 이제 서로 뭐 좀 만나봅시다, 그럽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사 얼라이언스를 추진하자라는 내용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통신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을 정리해봤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삼성은 AI 랜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AI 랜이 무엇인가? AI와 무선 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6G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런 취지의 집단 같습니다. 엔비디아, 암, 소프트뱅크,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여기 창립 멤버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MWC 하면 6G 얘기 빠질 수가 없는데 이 AI 랜 이슈가 이것을 자극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스마트링 얼마 전에 좀 살짝 전해드렸었죠. MWC에서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됐습니다. 스마트링 관련주는 인터플렉스들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단독 뉴스라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 매각 추진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전통 산업 부분을 좀 매각해서 로봇이나 이런 신사업에 투자를 좀 늘리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현대위아 관련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좀 연결해서 봐야 되나 싶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과거에 서로 협력했던 이슈가 있었던 푸른 기술이나 아지네스텍, SP 시스템스, SBB테크 등으로 체크해뒀으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인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여러 뉴스들 점검했고요. 오늘 뷰티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게 또 세론으로 관련주들에게 작용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세론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호재 이후에 주가가 밀리는 거 어떻게 보면 고점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고점에서 잘 팔았으면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이게 또 이 시기를 놓친다면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속수무책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챙겨가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잉그로드랩은 호실적을 나타냈는데도 주가가 시간외에서 급락이 나왔죠. VT 같은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3%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왜 이랬을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정규장에서 8% 정도 빠졌고요. 잉그로드랩은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시간외에서 밀렸었는데 어제 정규장에서는 14% 넘게 빠졌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4%나 밀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게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세론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K 선크림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0% 넘게 늘어났고요. 당기 순이익도 460%나 늘어났습니다. 이 법인별로 봤을 때 확연히 눈에 띄는 게 미국 법인이 될 텐데요. 바로 잉그로드랩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고객사 수주 물량도 늘어났고 미국의 진출을 꿈꾸는 고객사들이 증가한 상황이고 이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정말 완벽했던 작년 한 해였다. 단점이 없는 성장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메리츠증권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신규 처방의 확대로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ODM의 역량이 강화됐고 본사의 직간접인 이 수출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에 들어가는 의약품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유치, 그리고 중국에는 벤처 브랜드의 신규 확보 예정이라는 부분까지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제장에서 좀 빠졌는데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궁금해지고요. 앞서 얘기했던 잉그루드랩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모두 다 200%가 가깝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 왜 호실적이 나왔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얼타뷰티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현지에 있는 멀티 브랜드 스토어 매장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인디 브랜드사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K-뷰티는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꼽히는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인디 브랜드 쪽입니다. 여기서도 스킨케어 제품의 대량 수주로 최대 매출을 경신했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보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클린뷰티 쪽이죠. 스킨케어 제품의 레퍼런스 통해서 새로운 인디 브랜드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매출의 성장에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의약품 화장품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 더 많은 제품 포트폴리오 여러 고객사에 제안하겠다라는 목표 내놓고 있습니다. 자, VT입니다. 리들샷, 이 바르는 미용 기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없어서 못 사고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덕분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93%나 늘어났습니다.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았었고요. 지난해 6월에 론칭했던 신제품이죠. 리들샷의 폭발적인 성장은 매 분기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아마존 재팬이나 조조타운이나 큐텐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장을 지속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K-뷰티의 탄탄한 입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마존 US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갖춰진 상태고요. 국내에서는 다이소에서 정말 리들샷 찾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약국이나 올리브영에서는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던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VT 코스메틱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큐브 엔터 쪽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돌인 여자 아이들이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등 공연이나 광고 그리고 앨범까지 모두 다 호조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올해도 이쪽에서 성장세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온라인 넘어서 오프라인 점포들을 많이 발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뷰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유튜브나 틱톡 같은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는 바르는 MTS 컨셉의 이 에센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미국 시장에 진출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이소나 약국 올리브영 쪽에서 스큐의 증가라든지 출점의 확대 이러한 부분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진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앞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주가 하락과 관련한 코멘트를 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이었고 딱히 우려되는 요소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국내나 잉그루드랩 미국 법인 이런 쪽으로 바탕으로 계단식의 외형 성장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합니다. 걱정이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가 없었긴 했는데 다만 이 코스메카 쪽에 미국 법인 추정치 100억 원 수준이었는데 거기 대비해서 한 8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메카 쪽의 처방 이용에 따라서 로열티와 인센티브 지급분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잉그루드랩의 처방 외에도 코스메카 처방이 추가되면서 영업력이 더 늘어난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4분기에도 이러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로열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잉그루드랩의 처방인 의약품 프로젝트 매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2분기에 실적 레벨업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가 코멘트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세론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VT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때를 오히려 노려서 사도 괜찮은 건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화장품 얘기하면 오늘 또 이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APR 굉장히 이 공모주 청약을 따는 게 또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경쟁률도 상당했고요. 오늘 상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고 앞서 K웨더는 더블에 성공했지만 이튿날에 주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다른 신규 상장주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못 보여줬지만 이쪽은 굉장히 높은 인지도도 있고 가격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올해 첫 코스피 IPO 대여라서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 과연 따따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이쪽에서 이제 좋은 시세 난다면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쪽, 미용기기 이런 쪽까지 훈풍이 불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2, 3년 동안 좀 상장 미루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 많습니다. 삐아 같은 경우에도 색조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쪽인데요. 3월과 4월에 각각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행커의 더보기입니다. 영화 파묘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서울의 봄이 기록했던 그 기록을 빠르게 또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개봉 4일 만에 229만 관객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 훈풍 때문에 배급사인 쇼박스 중심으로 해서 어제 영화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핑크퐁 아기상어의 첫 극장판 콘텐츠를 배급했던 이 뉴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영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게요. 수요일에는 듄 파트 2가 개봉하고요. 이 범죄도시 4나 베테랑 2도 올해 개봉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영화관에 좀 찾아갈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제작 기술 높이기 위해서 이 관련 기구와 함께 업무 협약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최근에 이 전국에 있는 관객 수가 팬데믹 이전에 거의 64% 회복했다고 해요. OTT 대부분이 디즈니 플러스 포함해서 가격 인상해서 그런 데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영화 하면 이제 영화관 관련 주죠. CJ, CGV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있었고 재무 건전성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있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영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게 지리산 흥행 실패하고 나서 모멘텀이 부진하다 보니까 거의 5년 전에 주가 상장할 때 당시까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영화 콘텐츠주가 파묘 때문에 잠깐 오른 건지 아니면 정말 바닥 탈출 시그널 보이는 건지까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묘의 흥행이 무한질주하지 않는 이상 또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그리 오래 갔던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콘텐츠 쪽의 반응이 단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좀 이쪽도 회복의 신호를 보내주는 것인지 고민됩니다. 이에 대한 전략도 시간 허락하면 챙길 거고요. 뷰티 쪽 얘기 언제나 자세히 브리핑 해주셨으니까 오늘 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빠르게 주고받는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진맛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의 어제장 가장 큰 영향을 본다면 밸류업 관련한 세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쪽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한 줄 정리해 주시면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래 원칙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개정안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 시장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막상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은 좀 세론 뉴스로 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어요. 원래 유구한 전통은 사실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돌려서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다음 재료가 적어도 6월, 7월, 8월 즉 이제 총선 이후의 흐름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낙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제 돈이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려도 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고통스럽고요. 길 수도 있다라는 점,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가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순수하게 립 서비스 정도의 차원만 있고요. 절대 이제 시장에 우호적인 부분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ETF도 출시가 올해 4분기 정도로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의 시장도 알 수가 없는데 4분기까지 이걸 기다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종목들이 제가 이제 저 PBR주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거 잘못 물리면 1년, 2년 간다.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사실 매번 안 좋게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내가 너무나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이 비중을 일부 축소할 필요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재료가 너무 멀리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감안한 전략을 얘기해 주신 거고요. 밸류업 관련한 이슈는 또 매수 타이밍이 된다면 진만쌤과 다시 한번 진만쌤의 시각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측면에선 저희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좋았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진만쌤이 전고체나 혹은 뭐 리튬 쪽으로만 단기 대응을 계속 해보고 나머지는 일단은 2분기 쯤에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었어요. 그에 대한 시각은 변함없으신지 짤막하게 답변.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뭐 양극재나 그런 이제 지수 패시브 들어왔을 때는 그쪽이 좀 셌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전구체라든지 뭐 전해질 전해액 기업들 이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캠도 또 어제 하락자리에서 또 끌어올렸습니다.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은 또 엔캠이 올라가면 중앙첨단에서 저 광무 이렇게 세트 네. 메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WPC나 이제 SKI 테크놀로지 지금 아직 만약에 상승 룸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은 분리막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안에서 2차 전지 틈새 시장을 노려보시는 분들께서는 분리막 쪽이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막 적어두겠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진만쌤 올해 거의 다 진만쌤 답변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분리막 일단 적어놓고 지켜보죠. 반도체 쪽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HBM 차세대 제품에 대한 생산을 조금 앞당긴다라는 뉴스에 급등이 나왔고 어제 그보다 앞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 똑같은 HBM3E 제품에 대해서 생산 시기를 처음으로 조금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쪽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영향도 그리고 HBM 밸류체인 종목들 중에 탑픽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시장의 반응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상 HBM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 세 기업은 경쟁자입니다. 근데 경쟁자가 양산을 땡겨서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호재성 기사는 아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의 반응이 좀 더 중요한 게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급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자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상 조금 도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의 수급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이런 이제 HBM 라인 쪽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이미 어느 정도 캐파가 풀캐파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 쪽에 턴어라운드까지 같이 하게 되면 여전히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18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가능은 하지만 이제 골치 아픈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지금 사실상 매번 2등, 1등 중 혹은 트렌디한 모습들을 매번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완전히 2등주로 내려앉았습니다. HBM 쪽에서도 그다음에 디램 낸드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쪽은 TSMC한테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가전 그다음에 핸드폰까지 딱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제 존재한다라는 점도 이제 부분 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를 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파르게 투자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면서 이게 기회이자 위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반응을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HBM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장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여전히 HBM 시장에서는 강자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무겁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쪽 쪽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다.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HBM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추가 상승 여력 조금 남아 있기는 하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투자 집행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고려해 보자 이렇게 의견 정리할까요? 네, 투자의 집행에 대한 그런 부담보다는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시장의 이제 트렌디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시장의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주면 좋을 거고 최근에 이제 DRAM 낸드 쪽도 슬슬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밸류가 많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를 앞세워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관심 유지. 정말 이쪽과는 상반되게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게 이제 미세공정 쪽의 EUV인데 SK하이닉스가 요거 장비 대거 산다. 그거 비싼데 그걸 또 대거 산다라는 소식을 전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랭크 마스크, 포토레지스트 이런 쪽 SNS텍, 동진세미캠 요들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볼만 할까요? 저는 조금 더 많이 빠져야지만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려고 하는데 사실 EUV라는 게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EUV 장비 관련주들은 없습니다. 뭐 ASMR이 워낙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서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게 시장에 부각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또 일본과 사이가 나쁘지 않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굳이 국산화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왈가왈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국내 EUV 관련주들은 관련된 매출이 조금 나오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SNS텍 정도만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 EUV 관련주들은 조금 뒤로 미룬 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NS텍 정도로만 관심을 압축해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ASMR이라고 하셨는데 ASMR. 이거 아닙니다. ASMR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뷰티 쪽 갈게요. 저희 APR IPO 오늘 상장일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쪽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 어디로 둬야 되는지랑 어제 코스메카랑 잉글로드랩 급락에 대한 전략 좀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API 같은 경우에 공모 때는 또 분위기가 좋았는데 상장할 때 되니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2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완전히 기대감이 올라간 상황에서 생각보다 이게 좋은가라는 그런 이제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YOY나 이제 QOQ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미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주가에서 밀리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T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포인트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한 줄 평을 남기게 되면은 적어도 24년도까지는 피크한 논란은 없습니다만 박스 상단을 돌파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은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제 화장품주들도 다 같이 으쌰으쌰가 아니라 성장세에 맞춰서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V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만약에 오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볼 만한 가격대의 성장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시장에서 적정 구간에서 사면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잉그루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가 하락은 남고 그 추가 하락이 하단부에 위치될 경우에는 충분히 사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은 이제 개별주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API 관련된 코멘트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한 주 이제 로또성 이제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300% 이상 이후까지 흐름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또성 종목 일단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이고 화장품 쪽에서는 각계전투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실리콘2 외에는 조금 시장에서 주가 반응이 영 좋지 않네요. 그래도 VT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매수 가능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급등락했던 종목들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급락, 에브리봇 하한가, 한국전력은 실적 좋아서 5% 상승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매수 매도 의견 명확하게 주실 거 있나요? 네, 저는 에브리봇이랑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매수,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기 때문에 요즘 싸다고 함부로 이제 손 대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만 나고 있는데 네. 하한가에 어느 정도
위치가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시는 적어도 오늘 재밌는 주가 흐름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에브리봇 정도만 이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전력은 이제 달리는 말에 타도 충분히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틸리티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었는데 한국전력 오케이, 에브리봇도 일단은 지금 좀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진만스픽, 와 이거 제목 위험한데 제2의 알테오젠을 노리는 바이오 기업 어떤 겁니까? 위험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테오젠도 제가 지난주에서 코멘트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종목 바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바이오 파마와 레고캠 바이오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각자의 모멘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시간 관계상 두 종목에 대한 깔끔한 코멘트, 두 종목 두 대의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고요. 당장 내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하노이 바이오 파마 쪽에 우선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고 조금 이제 한 5% 이상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레고캠 바이오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 알테오젠이 될 수 있을지 이들 종목에 대한 여러분 시각 정리 한번 해보시면서 내용 참고하시죠. 그리고 사실 진맛센과 ASR 종목들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잠시 내일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주신다고요? 네, 이것도 다뤄주시네요. 내일 이제 주제는 오늘 끝나고 제가 정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다뤄드리면서 내일 이제 2월에서 3월 넘어갈 때 봄을 바라는 여러 가지 종목군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8시 반부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상승률 굉장히 많은 기업들 소개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함께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맛센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